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코스닥이 1055포인트, 오늘 신고가 써내려가면서 오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에 질세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멋진 상승세 보여주면서 10% 정도의 상승 탄력 아직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총 상위주들의 순위 경쟁이 오늘도 코스닥 안에서 치열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 종목만 뭔가 횡보하는 것 같다,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하고 이렇게 멋진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원재 위원님에게 오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대응 상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노란톡에 들어오시기 편한 방법은요. 샵 0082번 문자번호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것만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전화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역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우건설이고요. 네. 7,500원에 10%인데요. 7,500원의 10% 비중이고요. 시청자님 이거 수익을 내시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걸까요? 아니면 수익 못 보신 걸까요? 아니, 수익 못 보고요. 네. 이거보다 좀 약간 높게 샀다가 이렇게 추가 매수해갖고 이 가격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7,500원의 10% 비중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물 타서 지금 단가가 7,500원이신가요? 예, 예. 그러셨군요. 비중 뭐 10%시니까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건설주는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다만 이제 대우건설이 이번에 인수 산업은행에서 매각을 했는데 아주 소형 건설사가 인수를 했잖아요. 지능기업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 아파트는 브랜드 싸움인데 예. 이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시 재개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할 때 아파트 브랜드 갖고 많이 싸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노이즈 때문에 이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좀 빠졌는데 인수됐다 해서 브랜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국면 지나가면은 다시 정당 궤도를 찾아서 대우건설은 국내에 뭐 넘버원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시면은 뭐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 회사니까 10% 비중도 적절하십니다. 그냥 갖고 오래 가시면은 걸릴까요? 예? 오래 걸릴까요? 뭐 이거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뭐 최소한 연말 내년 초까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보십시오. 추가는 어떨까요? 좀 싼 가격 떨어졌을 때 추가는요? 추가 매수는 뭐 10%니까 한 5% 비중 정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대로 가져가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가 11,400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코스모 화학 지금 3거래일째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매수도 저가 구간에서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어느 정도까지 또 목표가를 보고 계실지 상담 도와주시죠. 코스모화학은 실적보다는 이벤트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코스모 그룹 자체가 요새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각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이 이슈가 되죠. 코스모화학이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이에요. 재무를 살짝 살펴보면은 재무가 뭐 이렇게 썩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적자나고 있어요. 그럼 뭐죠? 황산 코발트라는 게 꼭 2차 전지 활물질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익을 잘 실현시키는 게 중요해요. 11,400원에 20%시니까 13,000원 수준에서는 이익 실현하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죠. 여기서부터 10%씩 해서 지금 가격의 5%, 13,000 초반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13,000원 후반대에 다 이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 초반대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모 화학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정화금이요. 대정화금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9,400원에 10%요. 39,400원에 10% 비중입니다.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셨어요. 언제부터 예.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작년 한창 코로나, 네. 그때 조금 제가 너무 고가에 올라가가지고 아직 작년 지금 하반기 때 보셔도- 이제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좀 쫙쫙 올라가면 좋을 텐데 대정화금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때 코로나 그리고 셀트론 의약 협업한다고 그런 이슈도 있고 네. 두루두루 그 앞으로 전망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주식이 이제 이슈 따라가는 게 있고 이제 실적 베이스에서 따라가는 게 있고 이래서 예. 대정화금은 이제 현재 시총이 한 1,900억 수준 떨어져 가지고 1,900억 수준이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면은 뭐 가격 부담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비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취득가에서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도 좀 이 바닥은 이 수준에서 잡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취득가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싸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네. 기업도 지금 1,900억이면은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싸다 이러지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대정화금이 매출이 800억에 한 100억 벌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물건값 계산할 때 아주 좋은 물건은 한 20배 쳐주니까 네. 한 2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2천억짜리가 적정하다라면은 지금 가격에 그냥 적정한 거거든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만 안 되고 어떤 이슈나 어떤 이런 게 들어오면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작년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특별히 쭉 올랐던 거예요. 과거 보면은 주가가 이게 올랐던 적이 없잖아요. 쭉 네.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작년 한번 딱 이렇게 15,000원에서 4만 원, 3배가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그 3배 오른 가격에 들어가시니까 아이고 이거는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도 싸게 사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략은 이제 대정화금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갖고 계시면 매수가 갑니다 이러기에는 또 이슈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 가볍게 보는 건 35,000원 수준이면은 네. 이건 못 넘으면 또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35,000원 수준이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는 가격으로 삼고 큰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 많이 했다 생각하시고 네. 다음번에는 꼭 그 바닥에서 한 3배 이렇게 올라간 거는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자신 있는 종목 아니면은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그저 한 100% 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간 종목을 찾아서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기업 자체는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네. 또 횡보도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은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먼저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요런 거래량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잘 나오시는데 꼭 원금 고집하지 말고 한 네. 35,000원 수준 가면은 아예 공부 잘했다 이러고 이제 그쯤에서는 한번 나오시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근데 투자하십시오. 예. 예. 여보세요? 예. 네. 그러면은 좀 올라갈 때 약간 그 수급 면을 볼 때 좀 올라갈 때 제가 물을 타서 매수를 하는 건 어떤가요? 그거를 알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물을 탔는데 또 빠지면 또 더 아.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에 넣고 대정화금은 시장의 주력 종목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시장은 어떤 그룹핑 돼서 가는 그룹 이런 종목들이 예측하기 편하거든요. 예. 대정화금은 너무 혼자만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런 종목은 비중 많이 실으면 좀 피곤해져요. 네. 매일 좋다는 얘기 뭐 건설주 좋습니다. 2차 전지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네. 그런 쪽 가시면 좀 편안하죠. 아. 비중을 예, 늘려도 그쪽으로 늘리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35,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종목 교체하고 손절하시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5,000원에 10%. 35,000원에 10% 정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앞으로 좀 수주도 좀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많이 나아지고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조선주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요. 맞아요. 수주 잔고가 거의 뭐 2007, 8년급 역대급 수주 잔고는 쌓여 있는데 혹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한번 살펴보셨나요? 아,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조선주가 돈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 벌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수주가 지금 들어오는 거는 옛날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배짓고 내보내는 건 다 적자 날 거예요. 네. 요새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그 이제 배를 만드는 재료가 후판이라고 그 두터운 철이 있습니다. 이 후판 가격이 원래 이제 한 60만 원에 쓰던 게 협의해서 84만 원 돼 있는데 이번에 가격 협상하면서 한 115만 원 뭐 이렇게 올려달라고 포스코에서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수주받은 건 다 적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조선주가 그럼 나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배를 수주받아서 인도하는데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언제 돈을 버느냐? 그걸 신조가라고 합니다. 새로 수주를 받아서 인도하는 수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주가 이제 돈 벌 확률이 많아요.
그럼 요 지금 받는 수주가 언제 인도되느냐 하면 2년 있다가 인도가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재무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걸 꼭 보고 한번 해보세요. 2020년 작년도에 7조 매출을 해서 그저 한 1,000억 수준 이익 났다가 올해 매출이 뚝 떨어지네요. 5조 5천억에 한 2천억 적자입니다. 예상하기로 내년도에도 적자예요. 이게 증권사에서 추정한 게 있거든요. TV 보고 계시면 이거 보이시죠? 예, 적자. 23년도에 이제 7조에서 한 1,000억 흑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보통 배수를 이제 1,000억 벌면은 이제 한 1조 10배. 조선 이러는 건 시크리컬이니까 배수를 크게 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천억, 5천억 이익이 나야 지금 가격이 합리화되는데 2023년이 돼도 그 정도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자, 그럼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참 고약한 게 이 가격이 언제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대값을 미리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창 좋았을 때 주가가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때하고 비교 못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빅베스라고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경영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다시 현대중공업한테 이거를 이제 매도 계약을 맺고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승인을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도크가 비어 있던 상태, 작년에 수주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제 도크를 다 채웠어요. 수주가 꽉 찼습니다. 이제부터 돈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너무 멀어요. 한 3년 있다 보는 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에 들어가셨는데 크게 뭐 조선주로 아주 뭐 한 5년 갖고 갈 거 아니라면 생각에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감 수주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확 빠지기보다는 지금 주봉으로 20주선 잘 받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4만 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좀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좀 자세히 짚어봐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4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챙겨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림 PMP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6,000원이고 비중 5%입니다. 네, 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입니다. 일단은 비중이 좀 적어서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제지주들, 종이 목재, 펄프 종목이죠. 좀 급등락이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무림 PMP는 아주 국내에서 특이하게 펄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쇄용지를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연동돼서 펄프 값에 많이 연동이 되죠. 두 가지죠. 우드칩이라고 이제 펄프를 만드는 재료를 사오는데 요새 목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높이 갔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체크를 최근에 한 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펄프 값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펄프 값이 올라가면은 좀 수혜를 받는 거. 최근에 당연히 원자재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거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보면 사실 원자재가가 이제 최근에 또 주춤주춤 하잖아요. 목재 값도 그렇고 펄프 값도 그렇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원자재 가격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경기에 연동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경기 민감주가 가게 되면은 다시 원자재가가 올라가고 그런 무림 PMP가 올라갈 확률이 많고요.
지금처럼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면은 무림 PMP는 조금 톤 다운돼서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3,300억이에요.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를 올해 한 360억에 내년도에 엄청 이익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 추정치라는 게 꼭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좋았을 때 리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보면은 2018년에 적자 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크게 원자재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컨센을 쓴 게 6월 2일 날 현대차증권에서 쓴 게 있네요. 8,400원. 굉장히 높여 잡았죠. 이 6월 2일 날 날짜를 보면 굉장히 원자재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라는 건 좋으면 좋게 쓰고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면 또 낮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꼭 믿기보다는 원자재가가 경기에 연동하니까 경기의 흐름을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기가 죽기는 어려워요. 경기는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무림 PMP도 아마 좀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과거 차트를 보면은 옛날 좋았을 때 11,300원까지 갔었죠.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 이렇게 갑니다. 체크할 거는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우드칩 가격과 펄프 가격을 체크하면서 따라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펄프 가격 잘 체크하시면서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 종목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트원 이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2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데 등락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만요. 저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라서 에이트원이 아마 항공, AR 뭐 이런 거 같은데 실적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총이 1,300억이에요. 그리고 역시 아마 백도어로 들어와서 했는데 국방교육솔루션 VR 역시 그런 거 하는 거군요. 매출이 나오나 봤더니 매출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이슈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2,200원에 20%인데 그런 만큼 차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틀림없이 성장 산업입니다. 틀림없이 성장 산업인데 그럼 돈은 언제 버나요? 그걸 몰라요.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100억 단위의 손실만 계속 나 있어요. 전형적인 기술 기업이죠. 근데 시총이 2,000억 수준이면 1,300억 수준이면은 뭐 그냥 그 기술을 인정받을 만한 정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뭐 끝까지 갖고 가보십시오 이러기는 어려운 게 이게 어느 날 이제 기대감이 꺾이면 많이 빠집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200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손절가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1선 깨지는 본 가격, 본인이 취득한 가격에서 그냥 떨어지면은 그걸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이익단은 한 2,500원 수준에서 익절을 계획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2,200원 매수가가 손절가가 됐고요. 목표가 2,5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하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만 4천 원에 30%요. 13만 4천 원에 30%.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물산을 왜 매수하게 되셨어요? 저 이걸 한지 지금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은행 이자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셨군요. 그냥 배당금 보고 제 수익금 손실 안 보는 한도 내에서 그냥 장기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장기로요? 네, 장기 보유 종목 괜찮은 건지요? 네. 아주 목적에 맞게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아, 네. 삼성물산은 네네. 뭐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랫단에 이제 그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이 적어서 네네. 계열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수익도 올라오고 또 건설 부분이 그동안엔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건설 수주도 요새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수주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은행 이자보다 나을 것 같아서 아주 정확한 포인트고요. 네. 은행 이자보다 몇십 배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몇십 배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다만 뭐 이 주식이 재미는 없어요. 네. 매일 이럴 맞아요. 겁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 예. 시간이 지나면 네. 시간 투자한 대가를 줄 주식이에요. 오래 지나서 이제 아마 가까운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8월 달에 이슈가 될 네네. 텐데 네. 그런 거 나오면은 혹시 이제 호재가 돼서 뭐 한 7% 이상 뛸 수도 있고요. 그거 네. 아니더라도 이제 NAV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이제 투자 가치가 얼마냐. 아마 삼성물산 NAV를 따져보면 한 22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13만 원이니까 싼 거죠. 예. 그리고 배당을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폭풍 배당을 할 텐데 이제 배당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배당 네네.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1월 달에 시작해서 아, 아직이요. 예. 그럼 이제 배당 받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네. 배당금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분기 배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요새 분기 배당이 유행이라서 아직까지 분기 배당은 이제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삼성물산은 배당 충분하고 네.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춤에 내려오면은 춤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런 주식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연금처럼 아니요. 쭉 들고 가려고요. 뭐 5년, 10년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분명하게 목적을 딱 가지시는데 12만 원 오면 추매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 갖고 예. 가시다가 예. 20만 원 근처 가시면 거기서는 이익 실현하십시오. 아, 네. 20만 원 정도였어요. 저도 예, 그 그러면 생각을 아주 했어요. 좋은 20만 원은 네. 제가 볼 때 네. 시간의 문제이지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은 또 네, 또 사고 이런 사시고 식으로. 그렇게 네. 들캉날캉하면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12만 원 보이면 그냥 들어갔다가 12만 원 내려면 추매 가능하다는 얘기죠? 13만 원 깨져서 12자 보이면 좀 샀다가 네네. 뭐 산 거는 또 이제 30% 갖고 계시니까 이제 많으면은 네네. 한 14만 원 이렇게 14만 5천 원 가면 또 줄였다가 예. 이렇게 갖고 가시면 재미있어요. 네. 주가가 금방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더 밑으로 12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주식은 모르니까. 네, 그때 근데- 가면 더 추매하면 되죠. 예, 그냥. 겁내지 마시고 뭐 추매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삼성물산은 감사합니다. 삼성물산은 정말 겁낼 주식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네, 이 종목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면서 배당도 좀 받아보시고요. 2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KH바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2,60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제 매수가까지 거의 올라와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더 가져가 볼까요? KH바텍은 주력이 힌지입니다. 힌지라고 하는 건 폴더블 폰에 이제 경첩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은 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힌지라는 게 필요해요. 요게 내장 힌지를 하는 게 파인 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제 KH바텍은 주 힌지 요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하반기 때 노트북을 안 하고 이제 노트북을 매년 하반기 때 노트북이었는데 올해는 노트북을 안 하고 폴더블 폰을 내죠.
그게 몇 대 팔릴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노트북이 갤럭시 노트가 한 1,000만 대 팔렸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갤럭시가 한 4천만 대, 하반기 때 노트가 한 1,000만 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엔드 제품군을 끌고 갔는데 이제 올해는 노트를 안 하고 폴더블을 하는데 한 400만 대 예상을 하는데 400만 대 팔리면 KH바텍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몇 대 팔릴지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기대치처럼 400만 대 수준 나오면은 지금 가격은 뭐 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안 팔린다. 그러면 뭐 KH바텍은 그게 그 기대감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KH바텍은 무조건 폴더블 폰이 몇 대 팔리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꼭 갖고 가면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좀 봐야 되고요. 그거는 뭐 저도 몇 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네, 불확실성이 좀 있다. 폴더블 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유튜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화신이고요. 매수가가 1,345원에 비중 10%죠. 이 종목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더 가져가도 될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1,3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가격이네요. 네. 이게 항상 주식이 좀 싸게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가격이면은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주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화신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기업입니다. 자동차 샤시, 바디 프레임 이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차가 대응하고 있는 EGMP 전기차 대응에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전환할 때 꼭 바뀌는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이 바뀌어요. 왜 프레임이 바뀌느냐 하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바디가 내연기관 바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고부가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다 안 좋은데 화신이 우뚝 쓴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가총액이 3,500원이 억이에요. 그러면 싸요 비싸요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그냥 적절한 가격입니다. 올해 추정이 한 400억 수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치로 나온다면 특히 기대하는 게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되면 그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성장 스토리가 간다면은 내년까지 성장을 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EGMP가 뭐 하는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화신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보다도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를 얼마나 파느냐 그거에 연동이 될 겁니다. 그걸 추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신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마감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2%나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 키워나가고 있고요. 3,285.0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키워나가면서 3,285포인트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장중 최고가 3,316포인트니까요. 지금 3,300선 다시 한번 좀 도전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이 1,826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쪽에서 2,066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1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3,22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상승분 뛰어났었던 카카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쉬어가죠. 1.54% 하락하는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15만 9,500원에 거래되면서 16만 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26% 상승하면서 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40% 상승하면서 12만 4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1.35% 상승하면서 45만 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LG화학이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96% 하락하면서 8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강한 상승세 나타내는 것과는 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3% 상승하면서 8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54%, 현대차가 0.66%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92% 상승하면서 2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는 1,053.9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현재는 0.8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52주 최고가 1,055.82포인트에 거래가 됐었고요. 1시경에 이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살짝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1,053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버티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1,16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541억 원, 개인이 45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대부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2.53%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 넘는 상승분 2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4위로 밀려났습니다. 1.03% 상승한 15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상승하는데요. 1.03% 똑같이 상승해주고 있고 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지만 시즌 진단키트주는 오늘 좀 잠시 쉬어갑니다. 3.61% 하락하면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이 2.29% 상승, 네, HLB는 4.26%. 오늘 이제 공매도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마감장이 발표가 됐는데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3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1.40% 상승하면서 3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크 주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고요. 코스피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하기에는 예전처럼 쉽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자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이렇게 틀려요. 맞아요. 지난주에 혹시 왜 어려웠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었고 실적 발표했는데 있었죠.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움직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왜 그랬죠? 우리가 시황이라는 게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지난주에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었죠.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의심을 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돌아서면서 채권 금리를 그러니까 숏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했죠. 그게 어떤 계기로 됐냐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돌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준에서 어제 확인했듯이 연준은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마음이 없다. 완화적 스탠스를 거둘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에요. 2월이면은 네. 자기 임기가 끝나요. 총대를 메고 싶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 스탠스를 이 완화적 스탠스를 바꾼다는 건
경제에 대단히 의미 있는 지표의 변동이 없는 한 바꾸기가 여간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완화적 스탠스를 갖는 게 행정부에 도움을 주죠. 파월 의장의 재지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프라 투자안도 민주당, 공화당과 협의하고 있죠. 공화당이 떼짝 놓고 잘 안 해주죠. 그죠? 네. 여기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 심기가 썩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거 다 확인됐어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우리가 3월 달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고민했던 게 긴축할까 봐 그랬잖아요. 네. 이 유동성을 회수할까 봐, 수도꼭지를 잠글까 봐. 그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다 올라가죠. 자산 시장은 다 올라가요. 주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올라가죠. 채권이 강하잖아요. 산다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네. 자산이라고 생긴 건 다 올라가요. 뭐만 안 올라가죠? 내 자산, 내 계좌. 월급만 안 올라가요. 실물 고용은 아직 안 올라가요. 고용은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고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CPI가 과연 일시적인지 하반기 때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CPI 구성 항목 중에 중고차나 에너지나 렌트 이런 게 지금 일시적인 마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CPI가 5.4%예요. 그런데 지금 제로금리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좁힐 텐데 지금 이제 시장은 제가 이제 8연양 이건 드물어서 3,300포인트를 이달 넘어가면은 코스피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올까 보는데 뭐 지금 시장으로는 뭐 이제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월말에 미국 부채 협상과 인프라 투자 협의를 못하고 가면은 8월 달에 상원이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기능을 못해요. 월급을 못 줘요. 이거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웬만하면 합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2주 동안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 흐름을 이렇게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기도 하면서 대응 전략 짜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0.66% 올라갑니다. 3,286.2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0.89% 올라서 1,054.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좋다 보니까 7원 정도 내려갔는데요. 1,141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돼 있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웹젠이요. 웹젠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3,726원에 20%예요. 43,726원에 20% 비중. 네. 혹시 4월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 계속 좀 손실이 크게 난 상황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웹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웹젠을? 아니,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게임 회사는요. 네. 혹시 매출 순위를 보세요? MU하고 네. 이제 웹젠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뮤 아크엔젤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알트 모바일. 이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세요? 아니, 저 잘 모르고요. 이거 네. 이데일리 거기에 유료로 돈 내고 네. 처음에 가입해서 이거를 저희가 좀 말은 20%인데 조금 많이 해가지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오세요. 우리한테. 제가 이거 네, 지금은 그래서 4만 원 내려갈 때 이거 어려우니까 네. 무조건 이거 쳐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거기에서 물렸던 거를 조금 많이 정리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지금 가격이면은 이제 좀 가셔야 돼요. 여전히 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때 웹젠이 이렇게 쭉 갔던 게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이제 판매하는 건데 네. 텐센트가 이제 퍼블리싱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게 옛날에 워낙 좋았어요. 순위 1등하고. 그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네. 이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시즌 2로 나왔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것도 또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1등 하면은 중국은 우리보다 시장이 5배 크거든요. 네. 우리는 한 7조 시장, 중국은 한 27조 시장이에요.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만. 네. 거기서 1등 하면 우리는 1등 하면 일매출이 한 20억 됩니다. 네. 중국은 일매출이 100억, 150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열티를 받으면 옛날처럼 웹젠이 대박 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갔던 건데 네. 그게 순위를 못 지키고 지금 50위권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전민기적 2가.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저는 이 4만 원 무너질 때 이거 네. 모멘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네. 가지예요. 국내에 있는 뮤 아크엔젤과 이제 R2M, R2 모바일 이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면 지금 올해 벌어들이는 돈이 1,100억 예상을 해요. 네. 그러면 게임사가 1,100억을 버는데 1조다.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보통 네. 게임사는 한 네. 15배, 17배 이 정도 봐요. 그러니까 한 1조 한 6, 7천억은 돼야 돼요. 그러면 네. 한 4만 원 수준까지 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R2M과 그 뮤 아크엔젤의 순위가 지키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게임사는 신작인데 지금 게임사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네. 신작 오딘이 국내 1위를 차지하면서 쭉 가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사는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거 그냥 거기 전문가가 네. 그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뀌는 거를 이게 왜냐면 이 산업은 예측하기가 쉬워서 네. 이거 하반기 가면 어떻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게임은 매일매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웹젠은 제가 볼 때 네. 이 가격이면은 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43,000원을 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해요. 네. 아마 상당 기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인데 네. 그 중에 신작이 나오거나 기존에 네. 있던 게임이 순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전화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미래를 손절하진 말고요. 지금 가격에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갖고 계시다가 네. 3만 5천 원 가면 전화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원본은 못 가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써는 이 웹젠은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다른 분들도 오늘 채택 안 되셨더라도 이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